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고위급 회담이 취소됐는데요. 그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북한의 자산이 동결되면서 북한의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고요. 북한은 대북 제재를 풀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정원 전 제1차장님을 역임하신 전옥현 차장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거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 대북 압박에 들어가고요. 또 북한 입장에서는 제재를 풀어달라. 대화하는 중에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아주 막대한 금액인데요. 이 소식 좀 전해주시죠. 예, 지금 이제 지난 11월 8일 날 네. 뉴욕에서 폼페이오하고 김영철이하고 이제 만나게 돼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불과 한 하루 반나절 만에 네. 이런 미국과 북한 간의 회동이 전격적으로 취소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미 정부 당국에서 얘기한 바에 의하면 그냥 우리 일정들이 좀 안 맞아가지고 일정을 좀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불가피하게 취소가 됐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저는 처음서부터, 저도 이제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일정 때문은 아니다. 제가 신의 한수에서도 이미 얘기했는데, 왜냐면 불과 며칠 전에 일정을 잡을 때 전후 일정들은 양국이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걸 갖다가 불과 한 30시간 만에 일정 때문에 안 맞아서 못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워싱턴에 가서 친서를 주려고 그랬는데 그게 친서 줄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 아니 친서 준다는 건 사전에 다 얘기를 하고서 당연히 회동에 합의를 했을 텐데 이제 친서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렇죠. 한다면 김정은이가 지금 친서에서 담을 만한 얘기는 나 제재 완화 해달라. 풍계리, 동창리, 영변 이것만으로도 내 핵 말하자면 비핵화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 빨리 당신들 말이야 제재 완화해. 이제 이런 얘기로만 돼 있을 게 뻔하거든요. 최종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런 내용 가지고 있는 거 친서 받아봐야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핑계대고 일정 핑계대고 결국은 깨진 건데 지금 이제 오늘 우리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다. 지금 바로 앵커께서 얘기하신 대로 바로 미국이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면서 미국이 내린 여러 가지 제재 조치 중에서 가장 심한 제재다. 즉 뭐냐면 북한의 자산 무려 6,300만 불 이거를 동결시켜버렸어요. 이거 김정은이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김정은이 앞으로 제재 완화 이런 얘기하면 비핵화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 제재 완화 이런 얘기하면 내가 절대 안 참겠다. 이게 아주 엄중한 경고의 표시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6,300만 불이 어느 정도 큰 거라 제가 이제 예를 들자면요. 10여 년 전 2005년도 6년도 이때 마카오에 있는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불과 2,500만 불을 동결시켰어요. 예, 2,500만 불. 2,500만 불. 근데 이번에 6,000만 불. 지금은 거의 3배 달하는 네. 6,500만 불을 동결한 겁니다. 지금 북한이 몇 년 전부터 이제 유엔 제재, 미국의 독자 제재, 또 다른 여러 나라들의 또 독자적인 제재 이런 것 때문에 돈줄이 피말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돈줄에 피말라 있다는 얘기는 김정은이가 신년사에서 나오고 또 다른 중요한 행사 때마다 김정은이 말을 보면 야, 이거 제재 때문에 김정은이가 엄청 힘들구나. 그렇죠. 이게 다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요새 김정은이가 내가 제재 때문에 이건 나온 건데 미국 너희들 왜 제재 안 푸냐? 내가 아주 불쾌하다 못 참겠다 말이지. 제재 똑바로 풀어라. 엄청 미국에다 대고 비판과 그런 분노의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미국에서는 이거 갖고는 안 돼. 제재 이게 그만해.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준 게 6,300만 불짜리 아주 긴급 말하자면 몰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10여 년 전에 2,500만 불짜리 동결을 됐을 때 북한이 엄청 반발했습니다. 그렇죠. 피가 마른다고 할 정도로 반발을 했어요. 이건 제 얘기 아니라 북한 쪽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완전히 피 말리는 짓이다. 빨리 해결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밀고 땡기고 하면서 결국은 이제 해제해주고 북한도 거기에 상응하는 일정한 그런 외교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재로 인해서 이미 북한이 아주 정말 엄청난 경제적인 난관에 봉착해 있는데 추가로 그것도 북한이 제재를 빨리 완화하라 세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6,300만 불 동결했다.
우리 정부까지도 나서갖고 제재 빨리 해줘야 북한이 신뢰해가지고 비핵화한다 이런 입장 안 했었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엄청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이런 거가 결국 쌓여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뉴욕 가봐야 아니 우리 재산을 6,300만이나 동결했는데 미국 가서 고위급 회동하면 김정은이 체면이 있지 이거 뭐하러 가냐. 그렇죠. 전격적으로 안 해버린 거예요. 이 정도로 6,300만 불 자금 동결하는 것은 엄청나고요. 이거는 예견이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하면 네. 이미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작년도에는 중국 단둥은행을 비롯한 몇 개 업체들을 갖다가 세컨더리 보이콧을 걸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중국계 은행이 이런 제재에 직접적으로 한번 조치를 받은 겁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또 라트비아 은행도 또 미국이 제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국내 은행 7개에 대해서 상당한 조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에 대해서도 이미 정책적인 제재 암시는 이미 충분히 전달이 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잘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옛날처럼 북한식 벼랑끝 전술로 이렇게 나가니까 미국이 이제는 매운맛을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6,300만 불을 딱 때린 것 같습니다. 6,300만 불, 뭐 10년 전에 2,000만 불 갖고도 막 벌벌 떨었는데 6천만 불, 3배 이상을 이제 몰수 조치를 취했단 말이죠. 목을 꽉 조은 거죠.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미국 대화를 해서 대북 제재를 풀려고 하는데 하면 할수록 미국은 더 옥죄어 가고 말이죠. 대한민국을 통해서 또 돈을 받아가려고 하는데 또 지원도 받으려고 하는데 그건 또 미국이 또 이번에 이제 실무적인 조치를 취해서 북한에 돈을 줄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말이죠. 아주 북한 입장에서는 뭐 아주 곤란한 상황. 게다가 북한 주민들은 뭔가 할 것 같으니까 이제 야 제재가 풀린다. 우리도 이제 먹고 살만해진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지금 북한의 물가는 올라가고 있고 북한 주민들은 원성이 되게 자제하단 말이죠. 북한 입장에서 이 정도가 된다면은 뭔가 도발도 심심치 않게 감행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뭐 저는 그렇게도 예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리냐면 먼저 이제 미국이 이렇게 그 북한 자산을 동결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우리 정부도 좀 느끼고 여러 가지로 예비적인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 네. 첫 번째로 우리 예산에 일종의 언론 보도 보면 꼼수 예산이라고 돼 있어요. 북한과 관련해 가지고 네. 다 공단으로 남겨 있다가 갑자기 100억 추가시키고 뭐 얼마 전에 또 철도 예산, SOC 예산 네. 12조를 과다 계산해놓고 또 3,500억 정도를 철도 예산으로 해놓고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보면 미국 굉장히 불쾌하다. 불쾌하죠. 지금 미국이 말이지 제재 절대 안 하겠다고 그러고 제재망을 또 쪼고 있고 벌써 저 중국하고 바로 어제 그 미국하고 그 고위 외교안보 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도 중국하고 제재망을 조자 딱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대북 지원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편성하고 이런 거가 말하자면 다 미국이 볼 때는 상당히 불쾌한 것이죠. 불쾌하죠. 그래서 이번에 북한 자금 동결한 것도 바로 우리 정부도 이게 뭘 우리한테는 의미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는 이게 제재 완화를 좀 해가지고 미국에다 대고 빨리 신뢰 조치를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 들으니까 우리 한국 대사도 신뢰 조치가 비핵화하려면 필요하다 했는데 이런 얘기도 현지 대사가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현지 대사가 통상적인 과정에서 신뢰 얘기하면 정상적인 평균적인 외교적인 레토릭으로 해서 해석을 받아요. 그런데 지금 현 국면에서 신뢰를 얘기하면 이게 북한이 얘기하는 게 신뢰거든요. 네. 자기네가 선행 조치를 했으니까 풍계리, 통창리, 영변 그리고 유해송환 이런 선행조치를 했으니까 미국이 상조치를 해라. 왜? 그래갖고 신뢰를 쌓아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뢰 의미는 북한판 용어로 받아들일 우려가 충분하다. 특히 미국 정부 당국에는. 그런 상황에서 자꾸 또 우리 현지 대사가 신뢰를 보여야 된다면 정상적인 남북과의 국면 이럴 때 얘기하는 신뢰의 단어하고 지금 상황에서 신뢰의 단어는 그 외교적인 해석이 하늘과 땅 소리 차이가 난다. 왜? 우리가 이미 뭐 제재 완화를 빨리 해줘야 되겠다. 종전선을 빨리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야 미국이 신뢰받는다. 이런 개념의 신뢰 개념으로 해석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자산 동결했다. 그러면 우리 정부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이제 어려워요. 지금 중매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중매 역할을 할 카드가 이제 없다. 그러니까 미국 지금 벌써 북한은 오늘부터 그 선전 매체 우리 민족끼리라든가 일본에 있는 그 조총련 기관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미국은 미국대로 욕하고 한국은 똑바로 해서 우리 편 들어달라고 욕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굉장히 지금 어려워진다. 이럴 때는 원칙에 충실한 한미 공조를 이렇게 가야 되고, 이게 안 되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있잖아요. 이제 김정은이가 약간 좀 돌발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그리고 김정은이는 지금까지 취임한 이후에 특징이 뭐냐면 도발, 군사 도발, 이걸로 재미 본 사람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동안에 달라진 것이 북한이 이제 60여 개의 핵을 가지고 있는 핵 보유국의 자리를 확보하고 있어요. 다만 국제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어느 나라도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 승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실제는 김정은이 손에 60, 70개 핵무기가 지금 딱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정도로 굉장히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갖고 폼을 잡으려고 지금 다시 시도 때도 없이 노리는 사람인데, 이번에는 자기가 대화를 통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딱 순간 나왔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종일관 이런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만약에 지금 이제 대화국도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 이렇게 세게 나가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거 미국이 안 움직일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제재하거나 쉽게 못 풉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는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급할 게 하나도 없어요. 선거도 끝났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계속 얘기한 게, 나 안 급해. 서두르지 마. 아, 이거 7번이나 그 단어를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두를 게 없다. 급하지 않다. 그리고 나 제재 완화 안 할 거야. 제재 완화 안 해. 착각하지 마. 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거 다 깠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가 무엇가 이렇게 급해갖고, 지금까지 한 것도 1차 정상회담 할 때까지만 해도 트럼프도 많이 칭찬을 받고 지지율 높이는데 많이 재미를 봤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이거 트럼프대로 나가면 안 되겠다, 이런 여론이 많아요. 근데 트럼프가 뭐가 급해갖고 이 원칙을 허물겠습니까? 이제는 장기전 국면에 들어가고 이러면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전형적인 벼락근짓을, 아, 이거 참다 보니까 안 되겠어. 이거 한번 좀 내가 미사일이든지, 그렇죠. 또 무슨 뭐 이 국지전까지는 아니지만 좀 이게 도발, 벼랑끝 전략을 통해서 뭔가, 예를 들어서 쉽게 할 수 있는 게 대규모 사이버전을 하는 거예요. 사이버 테러. 사이버. 우리 그동안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에다가도 사이버 테러는 그런 집단이 북한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했고, 이게 한번 사이버라도 한번 공격 한번 해. 이게 딱 트럼프가 아니라 김정은이 이 외교적인 행태를 보면 미국이 끝까지 제재 완화 이런 게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그런 불장난을 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예.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 가만히 있어봐. 지금 김정은이가 나한테 도발한단 말이야? 그러면 트럼프는 본래 또 작년에 뭐 엄청난 군사적인 그런 그 무력 시위를 한 게 트럼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년 봄에 저 연합훈련 한번 해봐. 세게 해.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강대강으로 가는 국면도 배제할 수가 없다. 이건 이제 워스트 시나리오죠. 그렇죠. 워스트 시나리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워스트 시나리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는 아까 말씀대로 한미 공조라는 기본 틀 안에서 북한을 달래야 돼요. 미국을 달래고 국제사회를 달래갖고 제재를 먼저 풀어라. 그래야 신뢰가 생긴다. 그래야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 이게 그 도시, 그 전략이 하나도 안 막히잖아요. 네, 실패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중매 전략의 초점을 미국과 국제사회가 아니라 북한한테 줘가지고, 북한 김정은 진짜 지금부터는 똑바로 해야 돼. 불장난 치지 말고 정세를 냉정히 판단해라. 실질적인 비핵화라고 해석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조건 없이 빨리빨리 해라. 이렇게 북한을 설득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런 워스트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올해 12월 또 내년 초까지 굉장히 위험하다. 북한 입장에서는 오히려 대화에 나섰다가 지금 사면초가가 돼버렸습니다. 미국은 지금 중국을 엄청나게 압박해서 무역 전쟁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러시아까지 끌어들여서 러시아도 지금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한민국도 지금 통상 무역 제재하고 있고 말이죠. 게다가 북한에 지원하려고 하는 것들 한 번만 지원해봐. 은행이고 뭐고 다 우리가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가만 안 놔둘 거야 하고 지금 압박을 가해서 이도저도 못하고 말이죠. 김정은 입장에서는 오히려 과거가 더 날 수 있었어요. 그냥 중국에서 슬슬 받고 대한민국에서 슬슬 받았어야 되는데, 대화에 나섰다가 완전히 고립되고, 지금 6천만 달러라고 하지만 이건 통치자금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통치자금이라는 거는 김정은 체제를 유지시키는 자금인데, 이게 안 들어가게 되면 당 간부들이 반발하고 체제가 균열되고 어떻게 보면 테러까지 당할 수 있는, 아니죠, 레짐 체인지까지 갈 수 있는, 미국의 목표가 혹시 김정은 체제에 대한 레짐 체인지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그 깊이 이제 있게 분석을 해야 될 것 하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예. 최근 작년까지만 해도 이거 레짐 체인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미국 내에서 얘기가 있었고 또 과거에도 중국하고도 레짐 체인지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이 많이 이제 언론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비핵화 협상 국면으로 돌아가면서 그런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그럼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한번 김정은이가 어디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자 하고 지금 협상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미 국방성의 고위 관리가 비록 개인 의견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도 공직생활 얘기했지만 개인 의견이라고 얘기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개인 얘기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현직에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내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런 개인 의견이라고 얘기를 안 하면 이거 잘못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미국의 그런 전략에 차질을 줄까 봐서 조심스럽게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번 에드벌룬 띄우는 겁니다. 네. 미국의 입장을 북한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똑바로 해 이런 의미를. 그래가지고 제대로 안 하면 즉 비핵화 협상에서 제대로 진도를 내지 않으면 우리가 레짐 체인지 즉 북한 체제를 바꿔버리겠어요. 이 얘기는 김정은이를 제거해버리겠다는 의미가 있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김정은이 같은 독재 체제는 바꿔가지고 우리와 같은 자유민주 체제 시장 경제를 따르는 중국과 베트남식 개혁 개방을 따르는 정권으로 교체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레짐 체인지 이런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김정은이가 두려워하는 것이 말하자면 김정은이 하나 제거한다. 이거 리비아 이런 거 다 사담 후세인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 면하려고 지금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 얘기는 김정은이한테 심리적 타격을 주겠다. 이게 김정은이가 어설프게 벼락끝 전략이나 이런 거 갖고 나오지 말고 진실되게 핵 협상하라. 이제 이런 게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제 뭐냐면요. 김정은이가 지금까지는 이제 비핵화 이 정상회담 대화 국면이 돌입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처럼 대내외에 선전이 되고 홍보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베도 좀 만나고 싶다고 그러고 러시아의 푸틴도 만나고 싶다고 그러고 시진핑도 만나고 싶다고 그러고 이거 소원을 이룬 사람은 시진핑이지 않습니까? 시진핑은 이미 3번이나 만났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트럼프가 이제 워낙 세게 제재는 반드시 끝까지 간다 이렇게 딱 가니까 시진핑이도 푸틴도 아베도 이제 주춤하고 있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 지금까지 모든 한반도에서의 대화의 주도권은 마치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돼 있었는데 김정은이가 이제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푸틴하고 금방 내 11월 초에 정상회담 할 것처럼 나가다가 푸틴도 굉장히 지금 조심하면서 더듬더듬거리고 있고 시진핑이가 본래 9월에 북한 가서 김정은이하고 회담하려다가 트럼프가 세게 쪼고 나오니까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베는 얘기할 필요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김정은이가 이 비핵화 대화 국면으로 들어서기 이전같이 코너에 몰리고 고립되는 추세로 다시 이 상황이 지금 역전되고 있다. 그걸 김정은이는 지금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미국과 북한의 대화에서 내용이 들어갔던 게 체제 보장이거든요. 이게 바로 김정은이가 얘기하고 있는 체제 보장이고 레짐 체인지하지 마라. 정권 교체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이 자꾸 공격을 해오는데 이걸 보장해달라. 우리 체제를 보장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고 그런 확답은 주지 않고 있대요. 체제 보장에 대한 확답은. 결국 지금 미국은 어떻게든 압박을 통해서 진실성을 받아내고 확실한 비핵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이지 뭐 어물쩍 타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 같고 이번 선거에서도 하원은 패했지만 상원을 지켰지 않습니까? 근데 하원 패한 공화당 입장은 결국 공화당은 이제 하원에서 이제 패했지만 민주당의 입장은 굉장히 보수적이란 말이죠. 북한에 대한 핵을 이번 기회에 제거시켜버리겠다. 그러니까 여야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뭐 북한의 이 김정은이가 제재를 푼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고 결국 비핵화를 안 하면 레짐 체인지나 뭐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에 들어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뭐 김정은 답방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 답방 문제도 지금 골치 아프게 됐지 않습니까? 미국도 답방 너무 서두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거 괜히 답방을 했다가 말이죠. 오히려 미국에 더 찍히고 그저께는 뭐 광화문에서 뭐 김정은 뭐 백두혈통에 대한 뭐 찬양하는 식의 뭐 구호까지 외쳐져서 국민들 반감까지 높아졌단 말이죠. 아주 지금 문재인 정권 이 대북과 관련된 이 여러 가지 평화 무드가 이제 쪽방 무드로 가는
결국 이제 국민들이 식상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의 여러 가지 이제 동향으로 볼 때 첫 번째 지금 제일 큰 현안이 현 정부는 어디까지든지 남북 정상 간의 합의에 의해서 연내에 종전선언을 하고 하는 걸 추진하고 또 연내에 답방을 추진하고 네. 이게 하나의 그 현안, 제일 중요한 현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 내 동향을 보면 이게 비핵화의 진전이 없이 비핵화는 미국 협상을 통해서 지금 나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양쪽의 동향을 보면 비핵화 협상 진도를 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거는 체면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얘기한 대로 김정은이는 체제 보장을 받고 경제 제재를 풀고 그래갖고 미북 관계를 좀 개선시키고자 했는데 이게 김정은이 속도대로 김정은이가 구상한 방향대로 가지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그 비핵화의 속도는 상당히 이제 늦어지고 있다. 네. 근데 비핵화의 속도와 늦어지고 있는 속도와 맞추지 않고 종전선언이라는 것과 답방을 우리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지금 이제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아직도 우리 정부는 연내에 조금 상당한 생각을 갖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럴 때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북한한테 확실하게 미국 우리는 한미 맨날 우리 워킹그룹까지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을 미국은 미국대로 독자적인 채널을 통해서 북한한테 전달하겠지만 우리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미국의 입장 또 직접 미국한테 받은 미국의 입장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가지고 북한한테 전달을 해서 원칙적인 입장이 바로 뭐냐? 김정은이가 입으로까지 이제 약속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이행을 해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 맞다. 그래야만이 비핵화도 진전이 되고 또 연말 답방과 종전 문제도 진도가 나간다. 그렇지 않으면 답방과 종전 선언을 이런 북한의 비핵화 진전 속도와 맞춰갖고 서서히 차분하게 진도를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비핵화 남북 관계의 전략의 어떤 방향성, 속도를 이번 기회에 전면적으로 한번 A안, B안을 잘 해가지고 다시 원론적인 측면에서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지. 안 그러면 한미 공조만 벌어지고 또 남북 간에도 말하자면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즉 예를 들어서 이번에 미국 회담이 이제 취소됐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미국한테 들었지 북한한테 들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남북 간에 이렇게 정상회담하고 북한 측 입장을 미국에 전달해주고 막 이렇게 중미 역할을 하면 지금 뭐 우리 남북 간에 여러 가지 채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 개성공단에는 24시간 가동되는 그렇죠. 공동 연락 사무소도 있어요. 거기 차관급 인사가 거기 사무소장이에요. 대표예요. 그리고 이런 그 다양한 청와대 또 전화까지 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전화를 북한한테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받았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다고 본다면 우리도 좀 더 남북 관계를 내실 있게. 제가 얘기하는 내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 단계에서는 핵 문제의 진도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거를 거기에 맞게 잘 끌고 가야 된다. 예, 이런 거를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아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이게 심각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동안 이제 평화 무드다, 이제 곧 통일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미국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신의 한수 보신 분들은 놀라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갈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광화문에서 반미구 시위가 일어나고, 또 김정은 답방, 김정일 환영 구호가 외쳐지고 있는데, 오늘도 지금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말이죠, 대한민국 정말 큰일 납니다. 똘똘 뭉쳐서 이 위기를 극복해내고 우리가 승리하는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인데요, 정말 좋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그리고 또 건강을 위해서 좋은 공기도 좀 쐬시고 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신의 한수는 주말에도 계속 방송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까먹었습니다. 또 까먹었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이걸 맨날 얘기해 줘야 돼요. 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십시오. 추천 버튼도 또 눌러 주십시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신의 한수 구독은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